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끝자락에 아슬아슬 걸쳐있는 유부녀입니다. 하루 24시간을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 사연 이거 정말 너무 올리고 싶었는데 자꾸 짬이 안 나서 쪼개고 쪼개서 올려봐요. 제가 원래 이렇게 바쁘기 전에는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아이템들이 남들보다 너무 앞서서 다 말아먹어가지고 결국 배고프게 살아야 했죠.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건 24살이었고 이유는 첫 직장에서 저를 너무 갈구던 팀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지 일주일쯤 된 제게 팀장은 모든 욕바지를 시키셨죠. 심지어 제게 뭔가를 물어보기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채택이 되어 굉장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아니라 팀장 이름으로 들어가는 억울함을 겪어야 했죠. 갈구는 건 다 참았는데 그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저 면담 좀 요청할게요. 뭐, 지금 꼭 해야 해? 너야 한가하지. 나 바쁜 거 안 보이니? 면담 꼭 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아, 뭔데? 여기서 그냥 말해. 뭐, 그만두게? 못하겠어? 아니요. 그럼 그냥 여기서 말할게요. 그 아이디어 제 거인데 왜 팀장님이 직접 아이디어 낸 것처럼 보너스도 받으시고 일도 하세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요. 제가 아무리 막 들어온 신입이라고 해도 이건 아이디어 자체를 그냥 도둑질 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 지금 팀장한테 도둑질이라고 했니? 네가 아주 단단히 돌았구나. 야, 네 이름 올려준다고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있으면 말해봐. 없잖아? 안 그래? 결국은 내가 다 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야? 업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를 제가 냈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본인 아이디어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건데요. 남의 아이디어를 본인 거로 위장하면 그게 도둑질이지 뭐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고 무능한 주제에 꼴에 자존심은 있다 이거야? 야, 네 아이디어 도둑 맞은 게 싫으면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꼴에 성질만 내는 거야?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식한 무능력자라고 부르거든. 알아들었으면 네 자리로 꺼져. 내가 능력이 있으면 팀장 너도 나한테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래, 그럼 꼭 이 조직에서 나가지 말고 있어. 몇 년 후에 보자고. 우리 그때는 과연 팀장, 네가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지켜볼 테니까. 난 오늘부로 이런 도둑질하는 팀장 밑에서 일 안 해. 보고 배우는 게 도둑질이면 교도소를 가지 뭐하러 여기 있겠어? 사직 처리 잘해주세요. 전 이만 가볼 테니. 전 그렇게 퇴사를 했어요. 어려서 용감하기도 했고 저는 제 걸 도둑 맞았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팀장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듣고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며 제대로 쪽팔리게 해줬어요. 그러면 팀장도 쪽팔릴 테니까요. 본인이 한 짓이 있고 다들 그게 제 거라는 걸 아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팀장이 고자 일주일차 신입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저렇게 쪽을 당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용감하게 나왔지만 사실 그 바닥이 너무 좁아서 소문이 빨리 퍼졌고 제가 일방적으로 싸가지 없게 행동한 나쁜 신입으로 소문이 났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홀로서기를 해야 했고 내 사업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았던 돈과 부모님께 돈을 살짝 빌려 유학도 갔다 왔고 돌아와서 제 패션 브랜드를 오픈하며 성공리에 자리를 잡았죠. 부모님은 늘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믿어 주셨기에 저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인맥이 굉장히 좋으셨고 발이 넓으셨는데 제가 브랜드를 런칭하고 이리저리 소문을 많이 내주신 덕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 후 저는 쭉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었고 중간에 소개도 받아 연애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남편인데 저보다 딱 4살 많았고 제가 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지고 보기 좋다고 했죠. 사실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이런저런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더욱 바빠졌습니다. 제가 바빠지는 만큼 직원 수도 늘어갔는데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늘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제 사업이고 성공했으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일뿐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만남도 가져야 했고
미팅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벼르고 있던 그 팀장이 저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요.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를 기억 못하는 건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 대놓고 물어봤어요. 팀장님이네? 나를 기억 못할 리가 없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왔지? 최고인 거 인정하니까 배우려고 왔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 어쩌나? 소문 못 들었나? 우리는 직원을 굉장히 엄격하게 뽑는데 그런 우리 회사에서 당신같이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이나 하는 직원은 절대 둘 수 없지.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 도둑팀장이 저 여자예요? 와, 정말 뻔뻔하네요. 이미소 씨? 뻔뻔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남의 거 훔쳐갔겠지. 근데 뭐 내가 5기로라도 입사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우리 회사는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애초에 당신은 스펙부터가 자격 미달이야. 뽑을 이유가 하나 없어. 인성 거지 같고 제일 귀한 손은 더럽고 센스도 부족하고 성질머리는 더럽고 어쩌나? 나가 내 회사에서 아참 그리고 나에 대한 소문 아주 더럽게 냈었지? 덕분에 매장당했는데 이제 팀장 니 턴. 그때는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시길래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막말을 했어요. 아이디어 훔친 것도 정말 죄송했고 막말한 것도 그 이후의 행동도 다 죄송합니다. 응, 당연히 죄송해야지. 앞으로도 꼭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 그게 딱 어울리는 인생이니까 나한테 더 밟히면 죽게 생겼는데 이만 나가보지 그래?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속이 시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속이 너무 시원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당시에 저를 매장시키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소문내버린 저 팀장 때문에 꽤 마음고생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나이 먹고 유치하긴 하지만 말이죠. 평생에 복수를 했고 전 더 홀가분하게 훨훨 날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복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바빠서 힘들어도 그 또한 제게 주어진 임무이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연애는 당연히 즐겁고 재밌었지만 늘 미안했습니다. 제가 늘 기다리게 하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늘 제 모든 걸 맞춰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미안한 감정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잘해주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이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얼른 가봐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붙잡고 남편이 말했죠. 지금 타이밍 진짜 웃긴 거 알거든? 근데 그 미팅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진정해봐. 할 말 있어. 뭔데 그래? 나 늦으면 절대 안 돼. 빨리 수액 좀 빼달라고 해봐. 그래, 걱정 마. 시간 계산 다 해뒀어. 안 늦어. 결혼하자, 우리. 당신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죽겠어. 내가 옆에서 매일 365일 내내 챙겨줄 테니까 너 그냥 나랑 결혼해, 얼른.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상황에. 그래, 이 상황이라서 더 말이 나오는 거야. 빨리 대답해줘. 그래야 출발할 거야. 정말 왜 이러지? 나 급한데? 나도 급해. 수연이 너 이렇게 살다가 정말 골병 들어 죽어. 잘 좀 생각해봐. 나도 일하느라 바쁘긴 해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챙겨주는 거랑 이렇게 떨어져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는 거랑 다르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난 너 아니면 결혼 못해.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지도 몰라. 참나. 정말. 알겠어. 결혼해. 얼른 가자. 제가 쓰러진 걸 본 남편은 이대로 혼자 뒀다가는 제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요구했고 저는 받아줬어요. 저 역시 이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랑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희는 그 후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바보임이 변한 게 없었지만 결혼은 너무 현실적인 문제였죠. 연애할 때야 뭐 둘만 좋으면 되고 둘이 결정하고 그랬지만 결혼 후 시댁은 저와 너무 맞지 않았어요. 이게 뭐니? 빈손으로 오지 손님처럼 왜 뭘 사들고 왔어? 어머님 별거 아니고 어머님 딸기 좋아하신다고 해서 좀 사왔어요. 먹어보니까 달고 맛있더라고요. 돈도 그렇게 버는 CEO가 고작 딸기를 사왔어?
백화점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과일 가게에서? 네? 그 정도 체력가면 과일도 백화점에서 먹는 줄 알았는데 넌 아닌가 보다. 엄마 왜 그래? 왜 사람한테 말을 비비 꼬면서 해? 기분 나쁘게. 이 사람이 생각해서 사온 건데 진짜 과일 가게를 몇 곳을 돌아다녔는지 알아? 그러게 백화점 가서 한 번에 사오면 수월할 것을 뭐하러 그랬다니. 왜? 시애미한테는 백화점 과일은 먹이기 아까워? 아니요, 저도 백화점에서 안 사 먹어요. 비싸기만 하지 맛도 없거든요. 과일 가게에서 사는 과일이 제일 싱싱하고 맛있잖아요, 어머님. 아, 너무 먹어봐서 맛이 없어, 너는? 나는 모르는데 백화점 과일이 어떤 맛인지. 늘 저렇게 비비꼬면서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사 먹으면 될 것을 굳이 저를 걸고 넘어지셨죠. 심지어 시모의 이중성은 소름 끼쳤습니다. 함께 외식을 하자고 하셔서 룸을 예약했어요. 조용히 가족들끼리 먹고 싶어서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직원이 하이가 저희 브랜드 거였죠. 남편이 그걸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방금 나간 직원분 하이, 당신네 거잖아. 그치?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갑네. 저게 실용성이 좋게 나온 라인이지? 응, 맞아. 방금 여기 일하던 직원 말하는 거야? 응? 방금 나간 직원. 이봐요, 여기서 일하면 돈 많이 벌어요? 얼마나 받길래 그런 비싼 바지를 사 입는 거지? 아니면 돈도 없는데 있는 척 하고 싶어서 입어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 브랜드 대표거든.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옷인 줄 내가 아는데 그쪽이 입고 있는 게 웃겨서 물어봐요.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래, 정말? 왜, 맞잖아. 그 고가 브랜드 옷을 이런 서빙하는 여자들이 다 입는 거면 너무 수치스럽지 않니? 이거 제 거 아니고 아는 언니가 준 거예요. 그렇게 고가인 줄 몰랐어요.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정말 제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주제도 안 맞게 비싼 걸 입고 다녔어요. 비싼 건지도 몰랐거든요. 세상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브랜드 옷 입고 계신 거 보고 너무 감사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웃기고 있네. 너도 속으로는 뭐 저런 여자가 내 브랜드 옷을 입냐고 생각했잖아? 이미지 관리하니? 어머님 정말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결국 그 직원은 울면서 나갔고 저는 따라 나가서 몇 번이고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했습니다. 시몬은 저를 괴롭히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였죠. 밖에서 저를 알아보는 누군가가 있으면 은근 내 며느리라면 으쓱거리는 게 있었고 그러면서 또 뒤로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이 참 못된 심보죠. 이런 시모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 시모를 만난 후에는 꼭 체하거나 위험이 오곤 했어요. 더 어이없는 건 신우입니다. 제게 마치 뭐라도 맡겨둔 사람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새언니, 이번에 그 가방 예쁘던데 그것 좀 하나 줘요. 아니면 샤넬이나 디올 신상도 좋고. 네? 직접 사야죠. 제가 그걸 어떻게 줘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그 정도 써봤자 어차피 티도 안 나잖아요. 안 그래요? 아가씨, 제가 얼마나 있는 줄 알아요? 모르지 않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다 루머고 팩트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한테 뭐 맡겨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요. 기분 나빠요, 저. 신우한테 가방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정색할 일인가? 새언니가 대표면 뭐해? 주는 것도 없는데. 야, 김민정, 너 자꾸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할 거야? 미쳤어?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가방 하나 주는 게 어렵냐? 본인은 명품 가방 세일 수도 없이 있으면서 짜증나. 신우가 남편과 나이 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컸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우를 부끄러워하고 늘 혼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옆에서 시모가 한수를 더 뜨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남편이랑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과해지니까 괜히 남편도 미워지는 거 있죠? 이게 참 무서운 감정인 거예요. 제가 시모에게 가장 크게 꼬투리를 늘 잡혔던 게 바로 요리였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늘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직접 해서 먹을 시간도 없었고 항상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먹는 게 김밥이나 샌드위치처럼 간편하고 빨리 먹고 치울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제대로 밥 한 끼도 못 먹는 제가 무슨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시모 눈에는 너 잘 걸렸다 싶었겠죠. 제게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늘. 얘, 너는 칼질을 하나를 아직도 못해? 대체 너희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널 시집 보낸 거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리하는 걸 좀 배워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 그 사람 음식할 시간도 없어. 본인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데 뭘 학원을 다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먹고 사니까 엄마만 그렇게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제발 그만 좀 잡아, 이 사람 좀. 너도 시끄러, 자식아. 그렇게 마누라만 감싸고 돌면 네 마누라가 더 욕먹는 거야. 엄마가 이유도 없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적당히가 없잖아. 뭐야? 네가 생각해봐라. 애가 시집 왔는데 칼질도 못하고 매번 내가 밥상 다 차려줘야 하면 열받지. 열 안 받냐? 그래서 우리가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고급진 곳에 모시고 가잖아. 근데 엄마가 곧 죽어도 집에서 먹자며. 그래 놓고 왜 그러는데? 시모가 저를 향해 욕을 하며 남편은 10배로 갚아줬어요. 가끔은 그럴 때마다 속 시원하긴 했는데 당연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었죠. 저도 음식을 해보려고 노력했고 학원을 다녀볼까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닐 수는 없었고 짬이 나면 집에서 꼭 어떻게든 뭐라도 썰어보고 칼질 연습도 해보고 레시피 보면서 음식도 만들어보곤 했습니다. 옆에서 뭐라고만 안 하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칼질부터 자꾸 지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안 그래도 감정이 좋지 않은데 시모는 백수 신우를 저희 회사에 입사시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제안이지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신우는 나이가 그렇게 먹도록 일이 하기 싫다고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모 카드로 생활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끈기도 없는 정말 제가 딱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예, 민정이 너희 회사면 일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시켜라. 아, 나 새언니 회사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서 일할 테니까 자리 마련해줘요. 네? 아무리 제 회사라고 해도 그렇지 인사관리도 다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아가씨를 갑자기 어떻게 뽑아요? 이거는 대놓고 낙하산이잖아요. 뒷말 나와서 큰일 나요, 정말로. 저는 딱 한마디 대답하고 10마디의 욕을 먹었고 결국 신우 자리를 마련해야 했죠. 그런데 스펙이 너무 미달이라 어떤 자리에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케팅 부서가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쁜데 보조일을 해줄 친구가 필요했거든요. 보조일을 해줘야 하기에 스펙이 딱히 필요도 없었고 신우가 딱이다 싶어서 그 자리에 채용을 해줬습니다. 이 자리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우는 직함이 없다며 제게 뭐라고 했죠. 뭐예요, 새언니? 저 지금 일반 사원이에요? 팀장, 부장 뭐 이런 거 아니고 새언니가 대표인데 내가 왜 사원이야? 장난쳐요, 지금? 아가씨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자리도 아가씨 능력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낙하산인 거 다 아니까 제발 잘 좀 해요.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신우가 하는 일이라고는 솔직히 허드렛 일이었고 일부러 더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사무 업무를 알려줘 보라고 했는데 다들 두 손 두 발을 들더군요. 이해 자체를 못한다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계속 정리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분류하는 단순 작업만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신우는 폭발했죠. 아 진짜? 내가 이딴 잡일하려고 새언니 회사 들어온 줄 알아요? 나 더 이상은 못해. 안 한다고. 다른 일 시켜달라고요. 책상 앞에 딱 앉아있고 내 방에 있고 싶다고. 나도. 꿈 깨세요 제발. 김민정 씨,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대표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세요? 뭐예요? 대표라고 지금 나한테 훈계하세요? 웃기고 있네. 진짜 저기요 새언니. 뒷감당 가능해요? 신우는 시무에게 전화해서 막 고자질을 했고 시무 전화 받기 전에 신우에게 말했죠. 야, 너 그냥 나가.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설치고 있어? 나가 당장. 뭐라고요? 미쳤어요 정말? 너 끌려서 나갈래? 네 발로 나갈래? 5초 줄게.
5, 4, 3, 2, 1. 나가. 네, 어머님, 아가씨 때문이죠? 야, 너 우리 민정이한테 참일시켰다며? 나도 아까워서 청소 한 번 안 시키는데 네가 뭔데 얘를 참일시켜가며 부려먹어? 얘를 그딴 식으로 키우셨으니까 전화해 처먹고 할 줄 아는 게 청소밖에 없죠. 어머님 딸 지금 잘랐으니까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제발 밖으로 내보내지 마시고. 전 그렇게 시모와 신우에게 확 질렀고 마무리는 남편이 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당분간 연락도 말고 보지 말자고 했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히던 가족들 모습에 소름 끼친다며 영 끊고 사는 셈 치고 우리 그렇게 살자고 했다네요. 당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나 때문에 괜히 그러는 거면 그러지 마. 내 마음이 더 불편하니까. 아니야. 이건 내 가족이기 전에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정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아. 내 동생인 게 내 엄마인 게 부끄럽고 창피하다. 정말 미안해. 그래, 고마워. 나 좀 안 보고 살고 싶긴 하거든. 미안하지만. 내가 미안하지. 이제 우리 서로에게 집중해서 살자, 여보. 그 이후 정말 시모, 신우와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내려갔고 마음이 평온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